언니 맞지? 그 흉터 난 알아. 아니라고 했잖아. 난 그런 이름 없어. 엄마가 아직도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4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친언니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나타난다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모두의 삶이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언니는 왜 사라졌고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 드러나는 진실과 오랜 세월 묻어둔 눈물의 비밀. 이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년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거죠.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투룸에서 홀로 사는 58살의 은희에게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은희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걷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세월이 몸 곳곳에 새겨놓은 흔적들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마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이 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쪽, 그리고 어제 남은 밥. 간소하기 그지없는 상차림이지만 이것도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은희는 문득 옛날을 떠올립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언제나 시끄럽기만 했는데 남편 김정수와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나고 가족 3명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친구 보증을 서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친구는 야반도주를 했고 정수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죠. 당신이 보증만 서지 않았어도. 그때 은희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정수는 그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기고 말이죠. 그 후로 은희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준호는 똑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유학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연락이 올까 말까 합니다. 엄마, 거기서 취직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할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미국으로 오세요. 지난번 통화에서 준호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말이죠. 58살의 나이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은희는 동네 작은 반찬 가게로 출근합니다. 사장님 내외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이지만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은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손님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포장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이모,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여기게 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이 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거든요. 오후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야 합니다. 86살의 노모는 치매가 심해져 은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병원 가는 길에 은희는 문득 언니 미희를 떠올립니다. 40년 전 가출한 뒤 소식이 끊어진 언니 말입니다. 그때 미희는 20살, 은희는 18살이었죠.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달라졌을까?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언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도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희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만 바라고 사는데,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4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혹시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일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양병원에 도착한 은희는 어머니 병실로 향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씩씩하고 강했던 분이 이제는 비쩍 마른 모습으로 누워 계시니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은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십니다.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희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중얼거리십니다. 미희야, 언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언니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은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언니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40년이 지나도록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언니, 어디서 뭘 하며 사는 거야? 혹시 정말 죽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상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연락이라도 했을 테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한 은희는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에서는 헤어진 가족들이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은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끕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어머니를 찾아가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일상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나도 늙어서 죽는 건가? 은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삶.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인 삶이죠. 하지만 은희는 모릅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반찬 가게 사장님께 급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에 버스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은희는 어머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가빠 보이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은희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시고 식사도 거의 못 드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병세가 악화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희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6살의 고령에다가 치매까지 앓고 계시니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의사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날부터 은희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오전에만 하고 오후부터는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했죠. 다행히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지만 예전보다 더 자주 병원에 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희가 어머니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간병인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간병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억이라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은희는 다시 그 간병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병실 바로 옆방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죠. 은희는 문 밖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환자에게 물을 먹여주고 이불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분 일 참 잘하시네. 하지만 그때 그 간병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은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거든요. 언니 미희와 마지막으로 말다툼했던 날 집을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 그리고 그 후로 영영 보지 못한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오래 생각해서 착각하는 거야. 은희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간병인이 복도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죠.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간병인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은희는 그 눈빛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맞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까지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쉰 목소리가 되었지만 분명히 언니 미희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말끝에 묻어나는 사투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맞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은 더욱 강하게 부인했죠. 뭔 소리세요? 전 그런 분 몰라요. 일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 그 눈빛, 모든 게 언니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언니를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왜 언니는 자신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은희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그 간병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격일로 근무한다고 했죠. 이틀 후 은희는 다시 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멀리서 지켜보며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 간병인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도 따라 들어가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분명히 언니 미희가 맞았거든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간병인이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씨가 친근해서요. 저희 고향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서울 토박이에요.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투리는 결코 서울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분명히 고향 충청도 사투리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 간병인이 컵을 들다가 손목을 다쳤습니다. 뜨거운 차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은 거죠. 아이고, 괜찮으세요? 은희가 급히 달려가서 찬물로 식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희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 간병인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 말입니다. 그 흉터는 언니 미희가 어릴 때 다리미에 대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흉터였죠. 언니가 10살 때 어머니 다리미질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손등을 대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아파했는지, 며칠 동안 울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급히 손을 감췄습니다. 그냥 어릴 때 다친 거예요. 다리미에 대인 거죠? 10살 때. 은희의 말에 그 간병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언니, 맞지? 정미희 언니 맞지? 은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병인, 아니, 언니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지 마.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언니가 맞잖아. 내가 은희야, 막내 은희. 난 이제 그런 이름 없어. 그런 가족도 없고. 미희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해. 40년 만에 만났는데. 하지만 미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40년 만에 만난 언니가 자신을 외면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온갖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름조차 버렸다고 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다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언니가 마음을 열어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죠. 며칠 동안 은희는 언니 미희를 만나려고 애썼지만 미희는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은희가 나타나면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아예 자리를 뜨곤 했죠. 하지만 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언니를 다시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가 왜 그러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은희는 병원 간호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었거든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일은 정말 잘하시는데 말수가 별로 없으세요. 다른 간병인들하고도 별로 어울리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되었나?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은희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언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희는 미희가 혼자 있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미희는 한적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죠. 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미희는 은희를 보자마자 일어나려 했지만 은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 나 정말 궁금해 죽겠어. 미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은희를 바라보지 않았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언니, 엄마가 지금 여기 입원해 계셔. 치매에 걸리셨는데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셔. 미희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직? 응, 살아계셔. 86살이야. 언니가 언제 돌아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계셔. 미희가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난 그 집 딸 아니야. 이제 무슨 소리야?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데. 피? 미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희는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연락? 미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얼굴로 연락을 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살아서 여기 있잖아. 미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집 나간 다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고. 어떤 일?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 그런데 사장이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 미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엔 술집에서 일했어.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만난 남자가. 미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인 듯 했죠. 언니, 그 남자 때문에 빚을 지게 됐어. 엄청난 빚을. 갚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도 이자만 불어났지. 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바꾸고 호적에서도 파버렸어. 정미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래도 가족한테는 연락을. 무슨 얼굴로? 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했는지. 그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야? 빚은 다 갚았어. 15년 전에. 그 후로는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고. 결혼은? 자식은? 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전부였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언니, 이제라도 엄마 한번 보지 않을래? 치매에 걸리셔서 언니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안 돼. 미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야. 난 정말 그 집 딸 자격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그때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희도 함께 일어났죠. 언니 가자. 엄마 보러 가자. 하지만 미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갈 수 없어. 왜? 엄마가 위험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안 돼.
미안해. 미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혼자서 어머니 병실로 뛰어갔죠. 다행히 어머니는 큰 위험은 없으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셨던 거였죠.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서 자주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은희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자신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왔구나.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미희는 언제 오니? 어머니는 여전히 언니를 찾고 계셨습니다.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죠. 언니가 바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은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계속 생각했죠. 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은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희를 찾아다녔죠. 밤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미희는 다른 층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다가가서 뒤에서 지켜봤죠. 미희가 환자에게 물을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가족에게만 그렇게 냉정한 거지? 은희는 미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죠. 언니, 엄마가 언니 찾으셔. 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여드려.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정말 왜 그래?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거야? 미희가 갑자기 돌아서서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내가 뭘 했는지 알면 이렇게 못할 거야. 뭘 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난 정미희가 아니야. 미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아가서 붙잡았거든요. 언니, 도망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미희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았어. 찾았다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사람도 써서 찾아봤어. 그런데 소식이 없어서. 거짓말. 정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 이야기만 하셨어. 미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응. 10년 전에 간암으로. 미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희도 옆에 앉아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 한 번만 보자. 그리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정말 자격이 없어. 너희들한테 상처만 줄 거야. 그 순간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자꾸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오셔서 달래주세요. 은희는 미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미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걸음으로 은희를 따라 나섰죠. 드디어 4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도착한 미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언니 괜찮아?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으니까. 은희의 다정한 말에 미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미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직 50대의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은 너무나 작고 여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미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계셨죠. 미희야, 어서 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미희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엄마, 저예요. 미희예요.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계셨죠. 치매 때문에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상태였거든요. 언니, 엄마 손 잡아봐. 은희의 권유에 미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미희를 바라보셨죠. 미희야, 정말 미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지만 딸을 알아보신 거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희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엄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왔으니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의 순수한 말씀에 미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머니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미희를 바라보시던 눈빛이 다시 멍해지셨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어머니가 갑자기 미희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셨습니다. 미희는 당황했죠. 엄마, 저 미희예요. 딸 미희? 미희? 미희는 어려서 집을 나갔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치매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잠깐 딸을 알아보셨다가 다시 기억을 잃어버리신 거죠. 은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돌아왔어요. 미희 언니가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왜 자신을 울리고 있는지 이상해 하셨죠. 미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니. 언니 괜찮아. 가끔 그러셔. 조금 있으면 다시 또렷해지실 거야. 은희가 위로했지만 미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미희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간병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어머니 병실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머니는 미희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모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희는 병원의 오래된 간호사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병인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무슨 사연이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일했었다는데 그때도 별명이 있었대요. 유령 간병인이라고. 유령 간병인? 말수도 별로 없고 과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그런데 일은 정말 잘해요. 환자들이 다 좋아해요. 은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도 들으신 게 있나요? 김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술집에서요? 네. 그것도 그냥 술집이 아니라 뭐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서 빚도 많이 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다더라고요.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보면 정말 과거를 숨기고 사는 것 같긴 해요.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은희는 미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미희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언니, 같이 커피 한잔 할까? 미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은희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뭔 소리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 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김 간호사님이. 그런데 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미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언니가 뭘 했든 상관없어. 살기 위해서 한 일 아니야? 살기 위해서? 미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참 쉽게 말하네. 언니, 난 살기 위해서 정말 더러운 일들을 했어.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고 웃어주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했지. 은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파버렸어. 정미희는 정말 죽은 거야. 그래도 언니는 언니야. 아니야. 난 이제 정미희가 아니야. 그냥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지. 이순자. 그게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언니,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새로 시작? 미희가 비웃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가족이 되는 것부터. 미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은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난 안 돼. 왜?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만 상처받을 거야. 엄마도 너도.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리고 난 이미 결정했어. 미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가지 마. 은희야, 날 찾지 마. 제발.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미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죠. 다음 날 은희가 병원에 갔을 때 미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더군요. 어디로 갔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표만 내시고 가셨어요. 은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언니를 또다시 놓친 거였거든요.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은희는 절망했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죠. 미희야, 어디 갔니? 엄마가 기다린다. 은희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은희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미희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근처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도 미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우연히 병원 근처 작은 교회에서 미희를 발견했습니다. 미희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죠. 은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미희가 나오자 따라갔죠. 언니. 미희는 뒤돌아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쫓아와? 언니를 찾고 있었어. 엄마가 위험하셔. 뭐? 어제부터 의식을 거의 잃으셨어.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응. 그래서 언니를 찾고 있었어. 마지막이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줘. 미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까요? 위기는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은희와 미희는 급히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환자실 쪽에서는 응급벨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은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들려왔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은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고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희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언니 들어와. 은희의 부름에 미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제가 왔어요. 미희가 왔어요. 미희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죠.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 저예요. 미희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미희를 바라보셨죠. 미희야, 정말 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희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대화였죠.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어머니의 말씀에 미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도 불규칙해졌고요. 의사 선생님, 은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몰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은희와 미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언니 괜찮을 거야. 어머니 강하시잖아. 은희가 위로했지만 미희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40년이나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언니 잘못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그때 병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가족분들과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은희와 미희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심장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계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혹시 회복 가능성은 없나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의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은 곁에 계셔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온 은희와 미희.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숨은 쉬고 계셨죠. 엄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은희와 미희가 모두 여기 있어요. 은희가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와 미희는 교대로 어머니를 지켰죠. 가끔 어머니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시기도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3시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내 딸들, 모두 여기 있구나. 네,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은희와 미희가 양쪽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야, 용서해라.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뭘 용서해요? 잘못한 건 저인데. 아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아직도 딸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미희도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죠. 엄마, 엄마. 미희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렸죠. 어머니. 은희도 어머니 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몰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확인하고 편안히 눈을 감으신 거였죠. 오전 4시 20분에 임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의 공식적인 선언에 은희와 미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희는 어머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니,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 보셨잖아. 어머니도 언니 보시고 편안하게 가셨어. 은희가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언니가 돌아온 걸 확인하고 가신 거야. 장례식장에서 입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은 미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거든요. 저분이 큰딸 미희 씨인가요? 어디 계셨길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미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영정 앞에서 기도할 뿐이었죠. 장례식 둘째 날 은희는 미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니, 장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다시 어디 가서 일해야지. 언니, 우리 같이 살자. 은희의 제안에 미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아직. 왜?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라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내가 뭘 했는지 알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야.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면. 아니야, 괜찮아. 이미 장례식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야죠. 내일 있으니까 그냥 있어. 대신에 할머니한테 인사는 꼭 드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미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한테도 언니 얘기해야 해. 고모가 살아계시다는 걸. 안 돼. 그 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패야? 가족인데. 미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미희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는데. 난 이제 가야겠어. 어디로? 멀리. 다시는 너한테 패 끼치지 않을 곳으로. 언니, 왜 그래? 우리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아니야. 끝이야. 엄마도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미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붙잡았죠. 언니, 도망치지 마. 제발. 도망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뭐가 맞다는 거야? 또 40년 헤어져 있는 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언니,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멀리 있고 이제 언니밖에 없다고. 은희의 절실한 호소에 미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난 너한테 짐만 될 거야. 그런 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아니야. 내가 판단할 일이야. 미희는 결국 은희의 손을 뿌리치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족의 화해는 다시 미완으로 남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상황. 과연 두 자매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언니가 또다시 떠나버린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은희는 매일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미희를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죠.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은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라면과 김치를 사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언니 미희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언니? 은희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은희는 급히 뒤를 쫓았죠.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그 여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언니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며칠 후 은희는 또 다른 단서를 얻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아주머니가 말해준 정보였죠. 요 며칠 전에 원룸 하나 알아보러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혹시 아는 분 아니세요? 어떤 분인데요?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인데 말수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를 현금으로 1년치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은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느 동네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거리쯤? 은희는 그날부터 근처 모든 원룸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근처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동안 계속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미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었죠. 언니, 은희가 부르자 미희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 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미희는 한숨을 쉬며 빨래 집게를 놓았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 미희의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만 있을 뿐이었죠.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여기서 뭘 하며 지내? 아직 일자리는 못 구했어.
당분간은 그냥 쉬려고. 은희는 언니의 초라한 생활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생활은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미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넌 모르겠지만 난 정말 더러운 일들을 했어.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 상관없다고? 미희가 돌아서서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말해줄까? 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집 나간 다음에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 그런데 사장이 나쁜 사람이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견디다 못해서 나왔지. 미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식당에서 일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 여자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니, 그러다가 25살 때 만난 남자가 있었어.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인 듯 했죠. 그 남자가 도박꾼이었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지. 그리고는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거구나. 응.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어.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지. 은희는 언니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된 거야.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일하게 됐어. 술집에서 그냥 술집이 아니었어. 남자들이 오는 그런 곳.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했지. 미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어. 15년 동안 정미희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없었지.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파버린 거야.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넌 아직도 같이 살자고 해? 그런 과거를 가진 나와? 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미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알아? 조폭들, 건달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고. 그래도 언니는 언니야. 아니야. 난 이제 정미희가 아니야. 그냥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은희는 언니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니,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해? 우리 아들 말이야. 준호? 응. 고모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미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과거를 들춰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언니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은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의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때 미희가 갑자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장례식 때 내가 낸 돈이야. 받아가.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장례비. 내가 못다한 효도라고 생각해. 이런 돈 어디서 났어? 그동안 모아놓은 거야. 빚 다 갚고 나서 조금씩 모았지. 은희는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 나는 괜찮아. 아니야. 내가 효도도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받아. 언니,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날 찾지 마. 미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미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난 이미 가족을 포기했어. 40년 전에.
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뭐? 언니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미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아. 하지만 평안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원하는 삶이야? 원하는 삶? 미희가 다시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은희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니, 정말 마지막이야? 응, 정말 마지막. 그럼 건강해. 아프지 말고.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원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희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길거리를 걸으며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언니를 또다시 잃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거부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분명히 언니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거든요. 진실과 내면의 성장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은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거였죠. 언니를 설득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그런데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에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 고모 있는 거 알지? 고모요? 할머니 딸 말씀이세요? 그분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살아계셔. 그것도 여기 가까이에. 전화 너머로 준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 돌아가실 때 왜 안 오셨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준호야, 내가 한국에 잠깐 올 수 있을까?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은희는 미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과거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족 간에 오해가 있었다고만 했죠. 고모가 자꾸 피하시는데 내가 오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은희의 간절한 부탁에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사흘 정도는 휴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카를 만나면 미희도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준호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죠.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래. 그런데 너는 더 의젓해졌구나. 모자는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미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모가 왜 그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한번 만나 뵙겠어요. 다음 날 은희와 준호는 함께 미희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미희는 준호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 애가 누구야? 언니, 우리 준호야. 내 아들. 미희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은 청년으로 자란 조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안녕하세요, 고모. 저 준호예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모라고 부르지 마. 난 그런 자격 없어. 미희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언니이시잖아요. 언니가 아니야. 난 이미 그 집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미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고모,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30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미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만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미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 않아.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넌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들어볼게요. 미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겠지만 난 정말 더러운 일들을 했어. 고모.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고 몸까지 팔고 그런 여자가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셨는데요? 살기 위해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미희는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모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고모,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걸 봤어요.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준호의 성숙한 태도에 미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와준다고? 네. 그리고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리고 저도 고모가 필요해요.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가족이 그립거든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할머니만 계셨는데 이제 고모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혈육인데. 미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괜찮겠어? 내 과거를 알고도?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고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지금의 나? 네. 지금 고모는 힘든 시간을 견뎌낸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고요. 준호의 말에 미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조카야. 고모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고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준호가 미희 옆에 앉아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요. 진짜 가족. 은희도 다가와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도망치자. 우리 같이 살아. 미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런데 엄마, 고모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지. 방도 하나 더 있고. 정말? 그럼 저 올 때마다 고모도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고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미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죠.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일단 짐 싸자.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쓰지 마, 언니.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고모,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미희는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을 말이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희야. 그리고 준호야.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가족인데. 그날 오후 미희는 원룸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짐이었죠. 언니, 이제 정말 끝이야. 혼자 사는 거. 응. 이제 진짜 끝. 미희는 원룸 열쇠를 문에 꽂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견뎌낸 시간들이었죠. 안녕, 이순자. 이제 정미희로 돌아갈 거야. 마침내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와 미희는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시면서 가게를 넘겨받게 된 거였죠. 언니, 이 멸치볶음간이 어때? 조금 더 달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매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미희는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요리 솜씨가 제법 좋았거든요. 가게 앞에는 새로 만든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의 반찬 가게라고 쓰여 있었죠. 자매의 성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 시금치나물 하나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간 만든 거예요. 은희가 반찬을 포장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반찬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언니가 요리를 잘하세요. 은희가 미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매분이시죠? 닮으셨어요. 네, 언니예요. 미희는 처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모들, 오늘도 반찬 좀 주세요.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뭘 드릴까요? 콩나물 무침이랑 김치볶음 하나씩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희가 능숙하게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죠. 언니, 장사가 잘 되네. 그러게. 덕분에 생활도 안정됐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응.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미안해, 언니.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숨어 산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저녁 시간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은희 혼자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죠. 언니, 오늘 준우한테서 전화 왔어. 뭐라고 하던? 다음 달에 한국 올 거래.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나 봐. 정말?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미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조카와 친해진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소개하고 싶대. 여자친구? 응. 결혼 생각도 있다는 것 같아. 우리 준호가 벌써 그럴 나이구나. 두 사람은 조카의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은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고모도 안녕하세요. 준호가 고모 자랑을 많이 했어요. 수진이 미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내 자랑을? 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희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 반찬 가게 장사는 잘 되세요? 응, 다행히 잘 되고 있어. 동네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나중에 저도 한번 가서 반찬 사볼게요. 언제든 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식사 후 준호는 은희와 미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고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은희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미희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네. 가족들이 모두 여기 계시니까. 준호의 말에 미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나도 가족에 포함되는 거야? 당연하죠. 고모는 제 유일한 고모이신데. 고마워, 준호야.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희와 미희는 함께 예단과 혼수를 준비했죠. 언니, 이렇게 조카 결혼식까지 함께 준비하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정말 꿈만 같아. 결혼식 당일 미희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은희가 골라준 고운 분홍빛 한복이었죠. 언니 정말 예뻐. 이런 옷 입어본 지가 언제인지. 결혼식장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미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은희가 언니라고 소개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말 자매 같으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미희는 감동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미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거든요. 우리 준호 정말 잘생겼다. 그러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인사말에서 특별히 고모를 언급했죠.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모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조카가 고마웠거든요.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나서 준호 부부가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신혼여행 선물이에요. 준호가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안에는 예쁜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죠.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고모 방에 걸어두세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미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신도 가족 사진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미희는 혼자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40년 전 가출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고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고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엄마, 저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어요. 미희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임신한 거였죠. 고모, 고모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준호의 전화에 미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고모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아기가 태어나면 고모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그날 밤 은희와 미희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러게. 손주까지 보게 될 줄이야. 언니, 후회 안 해? 돌아온 거? 후회? 미희가 웃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아. 나도 언니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앞으로 계획이 뭐야? 계획? 미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살면서 반찬 가게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한 게 최고지. 그래. 평범한 게 최고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죠. 가게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 옆에 말이죠.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미희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날들은 다시 채울 수 있어요. 가족이란 결국 살아서 마주하고 용서하는 거니까요. 은희도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었거든요. 반찬 가게에서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동네 곳곳에 퍼져나갔죠. 언니, 오늘 김치찌개 끓일까? 좋지.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거. 그럼 조금 더 많이 끓이자. 수진이도 임신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래, 그래. 우리 손주 생각해서 정성껏 끓이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자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은희와 미희는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은희야. 날 포기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두 자매는 웃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남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자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